자,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지만 이 강의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 수업을 듣고 참여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당연히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도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정신없어서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만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뭐 코로나라는 시국에서 뭐 온라인이 좀 익숙해졌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절대 이 안 좋게 생각하고 나 비대면이라서 우리 수업도 못 들었고 비대면이라서 뭐 시험도 응시 못했고, 이거는 다 핑계에 불과해요. 왜? 이런 시국일수록 그 갭의 학생들의 수준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열심히 하는 학생, 이 기간에 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만 드리고 수업을 할 건데, 왜? 마지막 수업까지 들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실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때 모든 시험들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변별되는 사람들은 극명하게 변별이 되고 있거든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좀 서두에 갑자기 인사를 드려서 좀 난감하기도 한데 전 좀 약간 스타일이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중요한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나왔고,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바로 프로그램에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손으로 분기를 하시고 그 분기한 것을 프로그램에 옮기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물론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앞서서 여러분들 입력 시 유의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배점은 18점. 그렇죠?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적요의 입력은 생략하지만 어떤 거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이다 라는 소리고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 없는 한 어떻게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입력해라 라는 것은, 너가 거래처 입력해라 라는 문제에서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지 아마 우리가 다 거래처를 등록을 해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입력되어 있는 거래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또한 이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걸지 않으시면 감점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거, 제조 원가 500번대, 판매 관리비 800번대 사용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뭐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7월 12일에요. 우리 서점에서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영업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소리고요. 도서를 7만원에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일반 준표 입력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자죠? 7월 12일이고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대요. 7만원. 그리고 나서 우리 서점에서 영업부 업무 관련 도서를 7만원에 샀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도서인쇄비다 라고 해서 826번이라는 걸 알고 7만원 이렇게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뭐 소모품비라든지 아니면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렇게 걸었었을 때 사실 이 도서 인쇄비가 정확한 답이긴 하지만 그 개정 과목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감점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목적에 맞춰서 많이 출제되는 개정 과목은 제가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월 28일에 주식회사 해운에 대한 외상매출금 470만원과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580만원 있었나봐요. 그리고 나서 상계 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7월 28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외상 매입금을 없애는데 이 외상 매입금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냐? 아까 거래처 주식회사 해운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해운한테 갚아야 될 돈 얼마? 580만 원과 그리고 내가 받을 돈 누구한테 받을 거? 주식회사 해운한테 받을 거 얼마? 470만 원을 상계 처리했다. 즉 부채와 자산을 상계 처리했다 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다? 실제 당좌 수표라고 했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나머지 금액이 나갔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간혹 당좌 수표를 제가 이제 누누이 수표 이고 현금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금이라고 분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 날요. 7월 31일 날 잠시만요. 작년도 3월에 아니라 지난 3월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자 여기서 이미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제시를 해줬죠.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2000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한국의 주식 2000주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이거 안 보이네. 주당 구입가는 만원이래요. 근데 나는 2,400만원에 처분받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날짜가 7월 30일.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다? 2,400만원. 근데 나는 요 단기매매증권을 얼마 주고 샀대요? 주당 구입가 만원인데 2,000주니까 2,000만원 주고 샀겠죠. 그 말은 뭐가 생긴 거예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 처분했더니 400만원을 벌었네.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신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이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돼서 내가 취득했었을 때 수수료 발생된 거 분개하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자, 8월 1일 날은요, 당사는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차입금의 이자 비용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금융비용은 전액 자본화하기로 했다. 이 건물의 착공일은 19년도였지만 완공일은 11월 30일이다. 우리는 지금 8월 1일 분개를 하는 거죠. 자, 8월 1일 얼마?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7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를 분개를 어떻게 한다? 건설 중인 자산 214번 코드로 걸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완성되는 거 1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30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잡아놨던 것을 대변으로 없애고 실제 건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제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 9월 30일에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부가세 대급금 800만원과 예수금 113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월 30일 날 분개라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기준이랑은 좀 다르죠.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얼마? 부가세 예수금 1130이라고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과 계정 과목인 부가세 대급 8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10월 예정 신고할 때 330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9월 30일 날은 뭐가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9월 30일 현재는 아직 돈을 지급한 건 아니죠. 하지만 나중에 지급해야 될 부가세니까 뭐라고 기록하시면 되냐? 미지급 세금이라고 공개를 하시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보통 여기 현금 나간 걸 했는데 실제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각각 3점씩이니까 벌써 이제 18점을 획득을 하는 건데요. 12월 19일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 공장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계약금 200만원을 어떻게 했다?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다. 12월 19일. 자, 보통 예금에서 얼마?
200만 원이 나갔고요.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미리 지급한 금액인데 그 지급한 이유는 계약금. 이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가 중요하죠. 거래처, 우리 공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냥 끄시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또 이제 보셔야 될 거 문제 3번 유형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마찬가지로 배점은 몇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8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각각 18점씩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에서 36점이라는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감점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안 보실 거니까 한 가지씩 체크해드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입력할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500번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주로 쓰는 계정 과목은 그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첫 번째 매출 거래인지 메인 거래인지 구분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일반 전표와 동일하게 분계까지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으로 엄청 많이 해요.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써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 계산서는 당연히 전자에 체크를 하셔야겠죠. 감점이 엄청 많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에 비사업자인 이순옥 씨에게 제품을 99,000원에 현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네요. 자,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 우리가 7월 21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을 때는 항상 요 매출 거래와 그 다음에 요 매입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은 매출 거래겠죠. 이 매출 거래인데 실제 현금 영수증을 보통 법인은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별 14번으로 거셔야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뭐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품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금액 입력할 때 빼먹지 말라라고 했던 거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따라오는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공급대가인 99,000원을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나뉜다. 거래처는 이순옥 씨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아이고 1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분계는 제가 실무에서 한 그대로 해버렸어요. 분계는 혼합으로 꼭 하시고요. 제품 매출이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 현금 차변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자, 9월 4일에요.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프리티 화원에서 20만원의 축하 화환. 와, 축하 화환이 진짜 비싸네요. 요즘에 화환 값이 떨어져서 4만원이면 삽니다. 어쨌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죠? 9월 4일인데 중요한 거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는데 나는 어떤 품목을 산 거예요? 화환 같은 거, 꽃 같은 거는 면세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면세 몇 번을 거시면 된다? 62번으로 거시면 된다. 그리고 뭐 품목은 축하 화환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금액은 20만원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20만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액이 안 따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면세 품목이라고 작성을 했으니까 거래처는 어디로 거셔야 돼요? 내가 프리티 화원에서 사온 거니까 프리티 화원이라고 하시면 되고 분계는 3번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원재료라고 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거니까 접대비죠. 자, 제조 원가입니다. 513번 거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돈을 줬다라고 돼 있고 항상 주의할 거 이 보통예금은 프리티 화원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간혹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보통 접대비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접대비는요, 보통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지 않나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원재료 매입처의 거래처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로 하라는 강력한 의지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9월 15일에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한국에서 기계장치 500만원에 할부로 구매를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9월 15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뭘 받은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기계장치를 산 거겠죠? 금액은 얼마? 5천만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이라고 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였던 것까지 체크하시고, 분계는 항상 혼합분계로 하시면 됩니다. 자, 원재료로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겠지만 뭐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되고,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다? 할부로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 할부로 구매한 대상이 뭐예요? 기계장치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외상대 같은 경우에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어음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계장치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10월 10일에 주식회사 광고에 제품을 판매했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10월 10일 나는 판매자다. 매출 10일 그리고 제품을 팔았어요. 금액은 1,500만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광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전자 체크하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시는데, 자, 대금은 어떻게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항상 거래처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다음과 같은 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를 미래에 현금을 받고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자,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0일이고 어떻게 비품이라고 해도 되고 냉장고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얼마에 팔았다? 현금 110만원에 팔았다는 것은 공급가액 100만원에 세액 10만원이다 라는 것이고, 거래처는 미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자 체크하시고 분계, 혼합 분계로 하시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라 뭘 판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품이 얼마짜리? 우리 장부가액은 280만원이었고 이거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다? 160만원이었다. 실제 돈은 얼마 받았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110만원을 받았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 얼마? 자, 110만원은 현금으로 들어왔다. 나머지 차액은 내가 이 비품을 팔았더니 손해를 봤네. 2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지금 푼 대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장부가액 기록하시고 그 장부가액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 즉 이 장부가액 북 밸류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실제 잔액이 나오겠죠. 나는 120만원짜리를 팔면서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이 들어왔다. 즉 100만원에 팔았다. 나는 12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20만원 손해를 봤구나 라는 걸 계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셔가지고요. 마지막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네요. 11월 28일에 본사 신축을 위해서 구입하는 토지 취득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국민개발로부터 제공받았대요. 자, 용역에 대한 수수료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하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주의하실 거, 본사 신축을 위해 구입하는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불공 거시면 되는 거고요.
용역,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공급가액은 300만원에 30만원인데 항상 불공은 요 코드를 꼭 사유를 입력하게끔 돼 있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주식회사 국민개발.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건 맞죠? 그리고 분계는 항상 어떻게 처리를 해라? 혼합분계로 해라. 여기는 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항상 토지의 취득원가의 가산이고요.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다라고 했었으니까 330만원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었고요. 문제 4번은 여러분들 보너스 문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온다?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이미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를 고치는 거. 자, 첫 번째, 7월 10일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금액 10만원은 임직원들에게 6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7월 10일 이런 식으로 분계. 이거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요. 우리는 세금과 공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원천 징수했던 금액 뭐죠? 예수금과 상계해야 되는 금액이다 했던 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27일에 본사 업무에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건 뭐죠?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아야 하는 차량인데 그거 수리하는 수리비 55만원을 현금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9월 27일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뭐 공제로 되어 있잖아요. 불공으로 바꿔야겠죠. 불공 사유는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및 임차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주의할 게 이렇게 수정하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밑에 분계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어떻게 바꿔라?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각각 18점이고 36점이고 수정하는 거 6점이에요. 제가 40점 가까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아시면 문제 4번도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구입 당시 자산으로 계산한 게 있대요. 그쵸? 이 중에 현재 6개가 재고로 남아있다라는 소리는 20개 중에 14개를 내가 쓴 거잖아. 그죠? 그것을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분계를 하시는데 자, 다시 한 개당 5만원인데 14개다 라고 하면 70만원인가요? 아이고 잠깐만요. 왜 여기 안 되지? 잠시만요. 멈췄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 프로그램도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변은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라고 돼 있었으니까 70만원. 그쵸? 근데 나는 뭐라고 기재를 했었는데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던 것을 없애면서 비용 처리한다 라는 게 포인트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제조원가 530이다. 왜? 문제에서 공장 소모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가시고 두 번째 문제. 당기 법인세 비용을 700만원으로 가정한대요. 근데 법인세 중간에 납세액은 조회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조회하는 것은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가 나올 거고요. 선납세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고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 분계해도 되지만
우리는 수동 결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자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납 세금을 얼마? 100만원 없애고요. 나머지 미지급 세금 얼마? 전체가 700이니까 600 없애면서 법인세 등 이런 식으로 700만원 처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자동 결산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쭉 내려가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법인세 등 금액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건데, 입력을 하지 않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래요. 일단 여러분들 이것을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셔야겠죠. 왼쪽 밑에 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이것을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입력하시냐? 기계장치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코드명은 뭐 101번으로 하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산 코드명은 자, 여기다는 뭐 기계장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2019년 7월 27일 날 취득했대요. 그리고 정률법이라고 했고 기초가액은 최초 취득한 금액은 3천만원, 기존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900만원. 쭉 내려보시면 내용연수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500번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947만 1,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결산해도 되지만 간단한 거니까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어떻게 하면 된다? 감가상각비 518번 아까 우리가 계산한 금액 얼마죠? 9471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뭐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이요? 기계장치에 따른 207번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여기까지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었고요. 혹시 지금 한 내용이 너무 생소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킵을 하셔도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 프로그램에 뭘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장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 장부를 읽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서 아이고 하나가 열려있네요. 컨닝하지 말라고 불공제 이런 것들 암기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닫고 하라고 돼 있는데 큰 의미는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 입력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경우 있는데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확정 4월부터 6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1일, 6월부터 30 그죠? 불러오면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된 금액은 얼마예요? 공급 대가니까 22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부 조회하는 것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 그대로 뭐 아무거나 찾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가 금액은 이런 거는 어디서 조회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자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거? 접대비 813 하시면 다음과 같이 금액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가 금액은 얼마죠? 2월 22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사실 손익계산서 들어가가지고 접대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조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재무제표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의 가장 큰 거래처. 자, 거래처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가지고 5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은 5월 31일, 외상매입금은 251이죠. 금액 잔액이 제일 큰 데는 어디예요? 6,300만원인 사랑상사인가요? 사랑상사 6,300만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장부 조회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로써 우리가 기출문제도 다 풀어봤는데요. 20회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전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산 세무 2급 그리고 또 추가로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만나뵙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아마도 제 정보를 오픈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라든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저는 김선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